너는 도대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왜 이런 유튜브를 하는 거야? 너가 말하려고 하는 큰 그 대주제, 너의 그 맥을 이어가는 그 이야기는 도대체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하자. 물론 저는 그 체질 특성을 이제 10년 동안 계속 저도 관찰해 보니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 체질은 그 현재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훗날 펼쳐질지 멀리 내다보는 거에 별로 그렇게 중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 이쪽 체질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그 미래, 제 노후,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있고 또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진즉에 훨씬 지금보다 훨씬 전에 더 젊을 때 이것을 결정을 해서 등록을 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하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노후 그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그러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 주변에 보면 저쪽 체질인 경우에도 보면 아직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는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등록을 하면 이렇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증을 이렇게 발급을 해줘요. 제가 언제 했나 보니까 2020년 9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했네요. 이렇게 귀하께서 작성하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국립 연명 의료 관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에 이제 관심 있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하나의 노후 준비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바로 당면한 것이 바로 저희 이제 들레는 지금 사람 나이로 치면은 90세가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생명체는 다 소중하니까요. 영혼의 무게는 같다고 그런 말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들레에 관련돼서는 이제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느냐? 살아있을 때만 이렇게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엄마의 얼굴을 모르고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목소리는 기억할까요? 근데 지금은 뭐 목소리도 이제 촬영해서 모습도 남길 수 있고 목소리도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이렇게 그 이걸 뭐라고 하죠? 족적이라고 하나요? 발 모양, 뭐 손이라고 하죠. 손 모양, 발 모양을 이렇게 본떠서 그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그림은 막 잘 못 그리지만 그래도 제가 손수, 왜냐면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 그 상대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들레를 좀 스케치를 해보고요.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해서 좀 그 섬세한 부분을 살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도화지에다가 스케치북에다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또한 이제 저는 들레는 뭐 노후 준비에 대한 개념이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노후 준비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발자취를 잘 남겨놓고 흔적을 기록해 놓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노후 준비의 사실 시작은 내 뿌리를 아는 것입니다. 뿌리. 나의 시작점을 알아야 또 나의 그 마지막, 그 종착점을 또 잘 이렇게 쭉 연결해서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래서 저희 엄마 사진을
이 세상에 딱 하나인 그 사진을 얻게 된 게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 사진을 얻게 된 것도 저희 제가 말씀드리는 조준희 소장님의 사체질 연구소를 이제 통해서 그 선생님의 메시지를 이제 뭐 이야기를 듣다가 뿌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나라는 것은 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제 그 뿌리가 되는 부모님,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님이니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비롯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도 엄마 얼굴을 모른 채로 있었거든요. 그 사체질 연구소를 처음 접할 때도. 근데 이제 한 번은 소장님이 그렇게 뭐 제가 뭐 문의를 하느라고 이제 이메일을 이제 보내거나 그때 제 체질을 이제 알게 된 상태였으니까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겨서 이메일로 뭔가를 여쭤봤을 때 소장님은 한 번도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혀 뭐 이거를 간섭하거나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지시하거나 그러시는 태도가 아니신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빨리 엄마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때 제가 막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실천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때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탁 와 박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귓등으로 홀로 들은 거죠.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러고서 실제로는 그거를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없겠는데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제 기억 속에 없어서 그런지 그거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무의식적으로 제가 엄마를 많이 원망하고 싫어하고 두려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좀 기피하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회피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마음을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피하고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그런 없는 취급을 한 거죠. 근데 없지 않잖아요. 제가 엄마 없이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소장님께 이제 감별을 받을 때 조금 굉장히 좀 놀랍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제 삶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은 엄마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 기억도 없는데 아버지는 저랑 이제 삶을 함께 하신 유일한 저한테 혈육이나 마찬가지시니까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의존이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독립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내가 이렇구나, 난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내 이런 모습이 아버지한테서 온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체질 감별을 받게 되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체질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럼 나는 어디에서 왔지? 나는 부모님 중에 아빠한테 왔나 엄마한테 왔나? 체질 유전이 그게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체질 가게도 패밀리 트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이제 제가 이게 나무를 그린 건데 이 나무의 열매들이 애시당초에 이제 뿌리로부터 비롯될 거 아니에요? 뿌리에서 이제 이런 나무 둥지가 생기고 가지를 뻗고 이파리가 생기고 그러다 이제 열매를 맺으니까 자손들은 조상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감별을 받아보니 저는 아버지와는 정반대 체질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제 엄마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엄마의 사진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소장님의 얘기를 듣고도 한참 후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안 됐는데요. 엄마의 사진을 이제 어렵게 전국에 다 수소문을 해서 어렵게 이제 구했고요. 이제 이런 스냅 사진 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를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그 여기에 이제 저희 어머니 또래 여성분이 여러분 계시니까 만약에 제가 이 다른 분을 몰랐다면
그냥 체질만 가지고도 저와 같은 체질의 여성이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속에서 찾아내면은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체질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응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쵸? 체질은 유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혈액형처럼 그 혈액으로 많은 단서들을 찾듯이 체질로도 많은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 뿌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저도 우리나라가 너무 사대주의 사상이 강하다. 그러니까 센데 붙는 게 사대주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나 하고 좀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책들을 또 소개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같이 바라보면서 한번 탐구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 사체질이 나온 것처럼 저도 서양 철학, 그리고 동양 철학을 같이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할 때 되게 유명한 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단어로 치면 굉장히 센 분인 거죠. 영향력이 지대한 분.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발자취를 좇는 거에만 굉장히 연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나의 아버지 박지원이라는 책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연암 박지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사전에 이런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분에 대해서 잘 알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 가계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박지원 선생을 놓고 지금 벌써 이게 몇 대입니까? 박지원 선생이 만약에 이제 여기 중심에 있다고 하면, 박지원 선생이 중심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아버님 때, 아버님이신 박사유 선생, 요 대에 일어난 일, 박사유 선생과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한평 이씨인데요. 요 대에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이제 조부이시죠.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서 박필균 선생,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여주이 씨시거든요. 요 대에 일어난 일, 그리고 당대에는 당연하죠. 박지원 선생과 이제 부인이신 전주이 씨,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벌써 몇 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6대에 거슬러 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조사하고 공부하고 알아보고 또 체질이 어떻게 유전이 되었을까? 또 여기는 같은 체질로서 구성이 되었나? 또 그것을 넘어서서 이 박지원의 형은 당연한 것이고 또 여자 형제, 누나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그런 면면을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에 바로 대명사는 우리가 이것이 이제 가장 그런 대명사겠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서술해 놓은, 기술해 놓은 대표적인 책이 바로 성서 혹은 성경이 대표적인 것이겠죠. 이렇게 역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의 역사,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거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만치는 관심이 이제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원래 그게 이제 그 말씀하신 분이 신채호 선생이시긴 한데 또 그 서양에서도 비슷한 진리는 다 동서양 막론하고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남의 역사는 그렇게 막 깊이 파면서 정작 나에 관련된 나의 역사, 그리고 제가 당장 따르고 존경하는 어떤 분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냥 좀 뒤로 밀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나온 김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신 신채호 선생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체질 연구소 블로그에 나와 있는지. 제 신채호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딱 나오네요. 첫 번째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한번 볼까요? 네, 공개 포스팅입니다. 진시황 대 신채호 단상.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For Human Types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역사 이야기에 해당하고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시황 대 신채호 단상입니다. 일단 간허증, 간기능 저하 하면서 소개해드린 이 음용수를 좀 마시고요.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진시황을 언급하며 현대에도 인류의 10대 난제라며 불로의 성분을 찾는 미국 연구 수준을 소개하는 보수 언론의 건강 기사가 보입니다. 이 사진은 진시황이고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러 사람을 보냈던 전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보수 언론 건강 기사를 보니 커피가 암, 치매 위험을 낮추고 오메가3가 기억력을 높이고 혈전 생성을 막는 등 내용이 보입니다. 네, 그 관련 기사들이 링크되어 있고요. 오메가3는 일전의 심장 등 기존에 알려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커피에 대해 어떤 연구는 좋다 그러고 어떤 연구는 해롭다 그러는데 자신들은 과학이라 주장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구난방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자면 카페인을 터프 동물한테 실험하면 좋게 나오고 텐더 동물한테 실험하면 해롭게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다만 사람의 경우 유상 실험에 참여하는 이는 터프 피시험자가 많겠지요. 여기 이제 유상 실험이라는 거는 어떤 연구나 실험에 이렇게 지원할 때 돈을 받잖아요. 이렇게 돈을 받고 참여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유상 실험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뜻이. 우리는 식물도 생명체고 생명체를 생명체로 보면 길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몸에 맞는 생명체를 섭취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함도 알았습니다.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불로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 섭생이 곧 불로초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 때 일본 정규군을 박살냈던 북로 군정서의 지도자는 서일 총재였습니다. 교과서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되거나 격화되고 있고 그의 부하였던 김좌진만 부각되면서 우리는 김좌진 장군만 알게 되었고 대다수 국민의 인식 속에 없는 인물입니다.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했던 서일 총재 괄호 열고 태양인 괄호 닫고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서일 총재님의 초상화입니다. 그분의 말씀인데요. 마땅히 복되지 않을 때 복되면 이것이 도리어 허물이며 마땅히 장수하지 않을 때 장수하면 이것이 도리어 욕됨이며 마땅히 귀하지 않을 때 귀하면 이것이 도리어 부끄러움이다. 그는 장수가 수행의 본질이 아니라 하였고 장수하지 않을 사람이 장수하는 것은 욕됨이라 설교하였습니다. 저는 중국 화룡시에 묻혀있는 서일 총재의 묘소를 갔다 오고서 북로 군정서에 무기를 제공했던 체코 군단 총사령관 가이다 장군 묘소를 한국인 최초로 아내와 함께 참배하고 왔습니다. 괄호 열고 서일 유적은 원본이 다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저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개되어 돌아다니는 번역본은 엉터리라서 몇 년째 선배와 완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내주겠다는 출판사가 없어서 원고를 덮어둔 상태입니다. 자, 여기 초상화는 지금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단재 신채호 선생 괄호 열고 텐더 워터 타입 괄호 닫고 의 사상 역시 서일 총재와 일맥상통하며 중국의 신선 사상을 과격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신선은 무엇이냐? 장생불사의 별명이다. 인간의 장생불사가 없다. 그러니 신선도 없다. 신선은 없지만 신선을 배우려는 자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신선 배우는 자를 강명하여 신선이라 하나니라.
없는 장생불사수를 배우려 하니 이니 기함이 아니며 자기라 죄가 없지 못함으로 못하리로다. 공자 가로되 노이불사 위지적이라 하니 노하여 사치 안하여도 적이거든 하물며 장생불사를 오피에 수제를 씌워 참함이 가하도다. 중약 만일 신선을 참하다가 목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찌 될까? 참마경에 가로되 계피를 칠하고 도도로 참함이 가하니라. 중약 신선이 만일 새끼나 꼴 줄 알면 사하려니와 그러지 안하면 그 기나긴 세월에 쌀만 축내려는 식충이니 그 머리를 참하여 장생불사의 지옥에 투하고 말지니라. 여기까지 인용문이었고요. 여기 읽어볼게요. 나눔 괄호 열고 홍익 하지 않고 오로지 저 혼자만 불로장생하겠다는 소화적 생각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건강을 논하는 이는 많지만 장수의 철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연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저도 좀 간과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막 유명하고 세고 그런 분들의 이제 책을 소개하면서 저도 거기에 이제 그 그늘에 숨어서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지금 제가 계속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제가 얻은 이런 귀한 식품 정보는 거기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들레가 지금 90세, 사람 90세에 해당하는 나이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병장수하고 있는 이유도 그 덕이고, 그 사체질 연구소의 덕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들레만큼의 그 90세의 나이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없고 암에 걸리지 않은 것 또한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좀 면역이 많이 올라가서 건강해진 것도 저희 그 조준희 소장님의 덕이기 때문에 조준희 소장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장님께서 그 감수를 하셨던 책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이 책입니다. 지금 이분은 여기 보시면 효성그룹 창업 멤버 15인 중 1인이라고 나와 있고, 제목은 정다령 회고록, 그리고 부제는 학교종이 땡땡땡, 난 아직도 수업 중. 이라는 그 정다령 선생의 자서전입니다. 이 책을 이제 감수를 해주신 분이 이제 저희 조준희 소장님이고, 또 한 권의 책은 바로 저희 조준희 소장님은 이제 역사학자이기도 하지만 음악 칼럼니스트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쇼팽이라는 책을 또 여기 보시면 감수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이제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감수, 조준희, 음악 칼럼니스트, 역사학자, 클래식 음악을 주제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러시아를 여행했고 저서로 드뷔시, 사티, 샤미나드, 그리고 고투 40년. 고투 40년은 이제 이극로 선생에 대한 책인데요. 이 고투 40년에 이어서 이극로 선생에 대한 또 관련 저서가 있는데요.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볼까요? 저희 이제 이렇게 구글 창에다가 조준희 소장님이라고 이렇게 딱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표 설명이 나옵니다. 볼까요? 조준희 소장은 15년에 걸친 추적과 수집 작업 끝에 백봉 관련 모든 문정류를 발굴하고 최초 완역했다. 조 소장은 평양의 단군 사당인 숭령전 참봉을 지낸 조현균 애국지사의 후손으로서 서울시에 대종교, 중광터 및 개천절터 표석을 설치한 장본인이다. 하고 여기 보면 국학인물연구소 소장 이렇게 나오고요. 백봉 전집 출간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2017년 9월 27일 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설명대로
조준희 소장님은 애국지사이신 조현균 선생의 후손이고요. 이제 조현균 선생은 박상진 의사라든지 그 다음에 김좌진 장군과 동료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여기에다 기고한 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인간이라는 그런 잡지입니다. 그런 책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요분이 이제 조현균 지사이자 저희 조준희 소장님의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제목이 만주 동흥학교에 만주 땅 기부한 조현균 애국지사를 기리며 조준희 국학인물연구소 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제 투고하셔서,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기고하시는 거는 물론이고요. 투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서강대학원 신문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원고를 좀 써달라고 여기에서 이제 요청을 받고서 쓰신 글이 있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문화기고란에 디아스포라 독립운동가들의 분노와 승화 교훈하고 국학인물연구소 소장 조준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내용도 이제 글을 쓰셨고요. 여기 보시면 사진은 제가 좀 한번 볼게요. 여기 왼쪽에 윤세복,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이 백암 박은식 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가 이극로 박사의 이제 초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또 이제 잡지가 있죠. 한글 새 소식. 이제 저도 한글에 관심이 많은데 이것은 한글학회에서 내는 소식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목록에 이극로 선생 나신 130돌이라고 해갖고 이극로 선생 탄신 130돌, 독일 최초 조선어 강좌 100돌에 붙여 하고 이제 조준희 소장님께서 쓰신 또 이제 글도 있고요. 이제 이런 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 저희 이제 소장님의 좀 면면을 아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고요. 바로 이제 여기에 그 소장님의 사진과 함께 그 다음에 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네, 제일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이극로 전집이라고 이렇게 치면은요. 여기 이제 이극로 전집을 쳤는데 제일 첫 번째 뜬 게 이제 예스24의 이극로 전집 1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책인데요. 여기 바로 소명 출판에서 나온 것이고요. 저희 이제 조준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펴낸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거기 연구소에서 알게 된 그 식품 정보입니다. 그 말씀만 드렸는데 소장님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이 소장님들의 이제 글 중에서 뽑아서 한번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